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 농부입니다. 이제 마늘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마늘 양파의 웃거름이 수확량이 결정을 한다. 그리고 마늘 양파의 웃거름 방법, 그리고 비료, 그리고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부족한 양분을 공급하면은 크고 단단한 저장성이 좋은 그런 마늘 양파를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늘은 월동 후에 어떤 영양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마늘의 1차 웃거름을 보통 질소 위주로, 요소 위주로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연면시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는 잘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수확해보면은 물러지거나 저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비대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기에 조직 형성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2, 3월에 굵어지는, 이게 마늘이 굵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마늘의 비늘이라고 해요. 비늘이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잎이 늘어나면서 비늘이 생기는 시기고, 세포 구조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구가 굵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야지 구가 굵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잎 기능을 먼저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월동 후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요 비료를 웃거름을 주듯이 포기 사이에 살포를 해주고, 뿌리에서 안정적으로 이 비료를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직을 단단하게 해주고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칼슘제를 물에 타서 연면식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먼저 토양살충제를 마늘 위에 먼저 뿌려주었습니다. 지금이 월동하는 해충들이 나오는, 따뜻해지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꼭 토양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병해충 관리입니다. 자, 마늘 추비는 총 2, 3회에 걸쳐서 주시면 됩니다. NK 칼슘이나 NK 비료를 주시면 되는데, 아니면 복합 비료를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칼슘을 연면십이나 추비로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생육 상황에 따라서 추비 간격은 한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NK 비료만 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NK 비료입니다. NK 비료를 작물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세요. 1차 추비는 해동기 재생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뿌리가 활동을 합니다. 요 뿌리를 보시면 뿌리가 활동을 해서 지금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을 난 마늘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비료를 줘서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활동하는 시기고, 2차 추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서 3월 하순에 저는 주게 되는데요. 대가 굵어집니다. 그리고 잎이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고, 이때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NK 비료는 최소한 2번은 주셔야 돼요. 그리고 3차 추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추비인데, 구가 여기 마늘이 굵어질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NK 비료나 황산가리를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저는 주게 됩니다. 마늘 알이 구가 굵어지는 시기고, 4월 중순 이후에 너무 늦게 주게 되면은 벌마늘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4월 초순까지 끝내주시는 게, 초중순까지는 끝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기는 한 보름에서 20일 간격,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나눠서 주시면 됩니다. 첫 추비 주기 전 토양 관리가 필수입니다. 고랑을 정비해 주세요. 물 빠짐이 좋게 고랑을 정비해야지 병해충과 벌마늘 발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동한 후에는 토양살충제를 꼭 작물 위에다가 이 추비 주기 전이나 아니면 추비 줄 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뿌려주세요. 월동한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등을 잡기 위해 토양살충제를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석회고토를 활용하였는데요. 이 첫 추비 주기 전 1, 2주 전에 석회고토와 닌케이크를 넣어서 토양 산도를 교정해주고 해충을 예방할 목적으로 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고토를 넣어주시면은 이 비료 흡수율을 극대화해줘서 오늘같이 이렇게 추비를 주게 되면은 작물이 무럭무럭 잘 자라주게 됩니다. 1차 추비로 NK 비료나 복합 비료를 기본으로 하되, 여기다가 칼슘 비료를 함께 섞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직이 단단해져서 저장성이 좋아집니다. 웃거름 주고 생육 중간중간에 칼슘 비료를 연면 시비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칼슘과 붕사가 들어간 것을 연면 시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은 조직을 단단하게 하고, 붕사는 칼슘의 이동을 돕고 나중에 구를 굵어지게 하는 그런 양분의 이동을 돕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이 2배 칼붕을 말당 20에서 30g 정도를 녹여서 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강합성을 촉진해서 엽색을 진하게 하고 성장을 돕습니다. 모든 작물에게는 마그네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비료를 꼭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비료는 이맘때 멀티를 주도록 하겠는데요.
이맘때 멀티는 질소, 가리, 황, 마그네슘은 물론이고 6대 미량요소와 아미노산, 수용성 유기물까지 들어가 있는 품질을 향상시키기 최적의 그런 비료입니다. NK 비료입니다. 이맘때 멀티를 구입해 주시면 두 배역 칼붕을 함께 주게 되는데요. 요거는 연면시비용 칼슘 비료입니다. 따라서 칼슘 붕소는 물론이고 가리, 마그네슘, 미량요소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영양제를 따로 추가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료입니다. 이맘때 멀티는 추비는 1차에서 3차까지 주시면 되고 두 배역 칼붕은 물에 녹여 연면시비 방식으로 한 중간중간에 2, 3회 정도 주시면 됩니다. 두 배역 칼붕은 20g씩 주시면 되고요. 이맘때 멀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만약에 마늘에 이 양파에 모든 작물에 생육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시면은 말당 40에서 50g에 여기 물조르에 녹여서 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0% 수용성입니다. 그리고 몇 분 만에 금세 이게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물조르에 넣어서 연면 12간 관주를 해주시면은 그 생육을 회복시키는데 월동 후 생육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칼슘주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NK 비료를 또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물 비료를 구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추비 같은 경우는 비 오기 전에 뿌려주시는 게 좋고 비 오는 중간에 비가 보슬보슬 내릴 때 그때 작물과 작물 사이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비료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금세 녹습니다. 금세 녹아서 이 마늘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1차 추비 주는 효과를 톡톡히 보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비료만으로 부족할 때는 이 비료를 물에다가 녹여서 연면 시비를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구비대제를 구입하셔서 아니면 칼슘제 같은 것을 중간중간에 한 차례 뿌려주시면은 이 작물의 생육을 더 좋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구도 굵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작물 사이사이에 뿌려주시면은 작물이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맘때 멀티를 한번 물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맘때 멀티를 물에 녹여보았는데 싹 녹았습니다. 다 녹았어요. 한 5분 정도면은 다 녹아요. 그래서 이슬이 맺거나 비가 조금 오게 되면은 이 비료가 잘 녹습니다. 그래서 100% 수용성 비료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당 40에서 50g씩 해서 이렇게 녹여주시면 되고 두 배역 칼붕, 칼슘 붕사비료입니다. 여기는 마그네슘, 가리까지, 미량요소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짜로 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요것도 말당 20에서 30g 정도 넣었는데 이것도 금세 잘 녹습니다. 빨리 녹아요. 이렇게 녹이셔서 연면 시비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먼저 이맘때 멀티부터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